미국, 한국 핵무기 단독 승인, 깜짝 발표에 주변국 난리난 상황. 미국 믿다가 뒤통수 얼얼해진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 논의에 내년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23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핵무장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동맹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더 타임스는 과거 한국에서 핵무장론은 금기시됐지만 현재 한국인 대다수가 자체 핵개발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 여론이 전향적으로 바뀐 데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더불어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 정치 상황 변화가 꼽힌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식의 동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 한국 내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타임스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미국과 관계도 틀어질 거라고 내다봤다. NPT 가입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는 미국의 글램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끊어지게 된다. 다만 한국 내 핵무장 여론 동향은 미국 현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미 대선 국면이 한창이던 지난 8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한국 자체 핵무장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한 트럼프 당선을 앞두고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방위 약속 대신 자체 핵무장론은 한국에서 주된 담론 중 하나가 됐다며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핵연료 생산이나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이 없고 핵무기를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2. 북러 핵무기 협력 막으려면 현무 투비 지원 카드도 고려해야. 북한 파병 부대가 열차편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보낸 부대가 최정예 폭풍군단이고 1만 2천 명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23일 이하 현지 시간 쿠르스크 동부 지역에 북한군 예비 집결지 겸 훈련소로 활용될 2개 연대가 배치됐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도착 일주일 만에 전선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전쟁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연령대로 구성된 신참들이 이질적인 환경의 전장으로 가면서 적응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표현대로 이들 역할이 총알바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장령, 장성 3명과 군관 500여 명을 관리자로 파견했다. 러시아는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책임자로 국방부 전투훈련 담당 차관인 유누스베크 옙쿠로프 상장, 한국군 중장급을 임명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대외 군사 협력을 총괄하는 차관이 따로 있음에도 전투훈련 담당 차관이 나섰다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 병력을 직접 지휘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 선발대가 러시아 공수군 제11 근위공중강습여단 예하 부랴트대대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정상 입대한 징집계약병이 아닌 병력 자원은 대부분 이른바 스톰제트 돌격부대로 편성한다. 이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총알바지에 불과한 돌격대다. 주력 부대가 공격해 들어가기 전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을 소진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러시아 입장에선 스톰제트로 동원된 북한군을 상대로 별다른 전술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격전지에 총알바지 병력을 보낸 이유는 역시 떡고물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 중장은 최근 외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료로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며 평양과 모스크바 간 비밀 거래를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 목록에는 소형 전술 핵무기와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간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불법 미사일 핵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왔다.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의 지원이 대량 살상무기 기술을 직접 넘기는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이런 행보는 대한민국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발사 시스템 능력 확보다. 이 시스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 확보한 게임 체인저다. 물속에 장기간 머물며 탐지 수단을 피하고 유사시 적 영토에 대량의 핵미사일 공격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 원잠, 건조에 나선 정황이 있다. 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없는 북한이 원잠 건조에 나섰다면 러시아 지원에 힘입었을 개연성이 크다. 북한이 원잠과 SLBM 발사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들이 핵보복 타격 능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전략적 협상에 나설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미국 대선 전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북한의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적대 행위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러시아 도발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이 특수군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다. 최근 국내 언론들은 정부 또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 무기 후보군과 관련한 보도를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1순위로 요청했다는 천공-2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신궁 보병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군 소식통은 언론의 K2 전차나 K9 자주포, K239 청모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거론하며 고사인만 떨어지면 즉각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필자견해다. 우선 한국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무기를 보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소량 공급하더라도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우선 천공-2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이지만 당장 공급이 달린다. 한국군에 납품할 것도 넉넉지 않은 데다 먼저 수출해야 할 물량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천공-2를 공유한다면 한국군 자산을 빼내야 한다. 우리 미사일 방어망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라크가 발주한 물량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납기 및 가격을 놓고 국내 제조업체 간 갈등까지 불거진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천공-2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K2 전차나 K9 자주포, K239 청모 다연장 로켓은 한국군 보유 자산을 먼저 공여하고 보충 물량을 추가 발주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적절치 않아 보인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K2 전차는 능동방어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러시아 대전차 무기나 드론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M1A1 레오파르트 2 전차가 허무하게 파괴노획돼 러시아의 선전, 수단 혹은 장비 분석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군 장비도 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이 한국군 장비를 노획할 경우 민감한 기밀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K방산 장비는 논외로 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무기는 많다.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온 러시아 장비들이 그것이다. 한러 방산협력 협정에 따라 이들 장비의 제3국 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러시아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북한의 전략무기 기술을 넘겨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한국만 러시아와의 협정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만한 러시아제 보병용 장비로는 국회 215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과 국회 238 이글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있다. 이들 모두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인데다 군수지원 체계도 갖추고 있다. 또한 현공, 신공 등 국산 장비로 대체되는 구형 무기라서 전력 공백 우려도 없다. 우크라이나 공여를 고려할 만한 기갑 장비도 많다. T-806 전차 35대, BMP-3 보병 전투장갑차 70여 대가 그것이다. 한국군이 보유한 T-806는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T-80 계열과 엔진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같은 장비를 탑재했다. 또한 러시아군이 운용하던 동종전차 상당수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돼 쓰이고 있다. 한국이 가진 물량을 지원받으면 우크라이나가 즉시 전력으로 투입했을 수 있다. BMP-3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상 동종 모델을 러시아군으로부터 빼앗아 사용하고 있다. 전차 35대와 장갑차 70여 대는 당장 한 개 기계화여단을 꾸릴 수 있는 전력으로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